취득시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는요,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취득시효요. 먼저 한번 보시면, 취득시효는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먼저 취득시효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요, 등기가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갑이 소유자죠. 갑은요, 미국서 살고 있고요. 이 사람이 점유라고 있죠.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데요. 을이 먼저 자주 점유요. 그 다음에 평원 점유요. 그 다음에 공연 점유요. 그래서 자주 평원 공연 점유로 몇 년이죠? 20년이죠. 20년 하면은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등기 청구권 이렇게. 이 등기 청구권 이렇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요, 뭐라고 된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자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점유취득시효인데요. 취득시효를 먼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먼저 한번 보시면요. 취득시효는 크게요, 부동산과 동산으로 두 개로 나누어지죠. 부동산과 동산이요. 그래서 그럼 부동산이 있고요.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여기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고요. 여기는 일반 취득시효가 있고요.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있죠. 그럼 자주 점유요. 그 다음에 이게 평원 점유요. 평원. 그 다음에 이게 공연 점유요. 그 다음에 선의 점유. 여기 무과실 점유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년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요, 자주평원 공연이에요. 그래서 20년이에요. 등기부는요, 자주평원 공연에다가요, 여기 선의 무과실이 더 붙어요. 그래서 10년이에요.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10년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일반은요, 자주평원 공연 그러면 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의 물건인데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남의 게 내 게 되려면 동산 같은 경우 10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책을 지금 오늘 다 받았잖아요. 근데 저 책이 내 책인 줄 알고요, 집에 가져갔다 이 말이죠. 그게 내 게 되려면 10년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알겠죠? 10년. 그런데 여기요, 단기는요, 자주평원 공연에다가요, 선의무과실 정말로 모르고, 알겠죠? 그래서 5년도 단축해. 그나마 이 책이요, 5년 동안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요, 내년에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모두 해서 4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은 점유취득시효만 거의 시험에 나와요. 알죠? 그래서 동사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선의무과실이면 5년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요, 아까 우리 뭐랬죠? 자주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 다음에 무과실은요, 추정이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되라니까 누가 입증한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 취득시효 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여기는 추정되죠. 추정되니까 이건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이고, 이렇게. 알겠죠?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취득시효는 뭐죠? 봐봐. 취득시효는 먼저 뭐를 한다?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점유와 등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하지 않는 건 안 되죠. 저당권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하죠. 지역권은 점유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점유 안 하죠? 점유 안 하는데 지역권에 인정을 해. 그런데 지역권은 뭐가 문제가 되죠? 점유 안 한다고 그랬죠? 안 하는데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지역권은 앞에다 붙여.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붙여.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것은 인정을 해. 그런데 계속되지 않는 지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 다음에 등기를 또 해야 되죠? 등기하지 않는 건 안 돼. 등기하지 않는 건 뭐가 있어? 점유권하고 유치권이 있죠. 이 두 가지는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권과 유치권은 또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상이 뭐냐? 객체는요, 뭐를 아느냐? 먼저요, 우리는 국유재산 있죠? 국유재산은요, 뭐가 있냐?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있거든요. 일반재산은 취득시효가 돼요. 그런데 취득시효가 됐는데 등기하기 전에요,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재산이 있을 때? 일반재산의 상태에 있을 때만 취득시효가 돼요. 우리가 이제 자기 소유가 되느냐, 자기 소유 부동산이 되느냐,
자기 소유는 봐봐. 이런 경우가 있어. 소유자요, 소유자, 점유요. 점유는 갑이에. 갑이하고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 점유는 갑이에. 점유는 갑이. 그런데요, 등기는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됐어. 을. 등기는 을 앞으로 됐어. 이건 뭐죠? 통정 허위 표시죠? 통정 허위 표시하면 보통 갑이 물건을 가지고 있고 등기만 을 앞에 놓는단 말이죠. 거짓말로 가장 매매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고 자기가 등기하죠. 이것은 자기 소유도 안 돼. 왜? 자기가 이미 등기가 자기 앞으로 돼 있는데 뭘 해요? 여기는요,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는데 점유는 갑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이 짜가지고 가장 매매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겼는데 을이 20년이 지나가지고 뭐라 한다? 갑자기 이거 내 건데 따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뭐라 한다? 아 그래? 그럼 나는 내 거라고 믿고 내가 20년 동안 점유했으니까 나한테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점유돼 있고 자기가 등기한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냐? 누가요? 누가 취득시효를 하냐? 모두가 다 된다. 모두가. 국가도 돼. 국가도 법인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뭐가 사람은 자연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자연인 있고 법인이 있어. 자연인은 누구예요? 자연인은 윤택이에요? 알겠죠? 윤택이만 자연인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사람을 우리로 말한다 자연인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법인은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다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자연인이 있고 국가는 이렇게 법인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 돼, 다 된다. 국가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거기 그 위에 그림을 봐봐. 위에 그림을 보면 취득시효 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오른쪽 맨 오른쪽 봐봐. 주체, 국가는 비법인 다 된다. 대상은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된다.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안 된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다.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아도 되죠. 분묘기지권도 시효취득하거든요. 그런데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국유재산은요, 행정재산 안 되고 일반재산만 된다. 그런데 등기하기 전에 행정재산이 편입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기 소유 부동산도 가능한데 소유자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갑 자신이 점유하죠. 갑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갑 자신이 점유 동그라미, 등기도 하고 점유도 하죠. 그럴 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서 시험에 가장 간단히 나오면 뭐가 나오냐? 다음 중에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올 수 있다니까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왔냐? 우리 기출문제 나온 것인데 최근에요. 기출문제 아주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페이지 205페이지 한번 봐봐요. 페이지 205.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죠? 취득시효,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 페이지 205페이지 시효 취득을 할 수 없는 것. 205에 231번. 정답 뭐예요? 시효 취득 안 되는 거. 정답 뭐예요? 시효 취득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저당권 아니에요. 저당권. 떨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안 된다고 했잖아요. 2번은 지역권은 뭐라고 됐어? 계속되고 표현된. 그 다음에 지상권 되죠. 국유재산 중 무슨 재산만 된다? 일반 재산 되죠. 성명 불상자 누구 땅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땅을 점유하는 거죠. 다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가 어떤 구조면 돼? 등기는 무조건 어떤 놈한테 있든지 갑한테 있고 점유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등기됐고 내가 점유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알겠죠? 항상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 등기는 누가 앞으로? 갑. 점유는 누가? 을. 이런 구조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이제 됐죠? 이제 자 이제요 그림을요 봐봐. 취득시효는 여기는 이제 그림을 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해놓은 것이고요. 자 볼까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가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이렇게 갑이고요. 점유가 돼 있죠? 점유가 이렇게 을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 을인데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요 요즘 보면 이제 각 출판사마다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누가 사도 관계가 없는데 일단 학원에서 기출문제 모든 문제는 혼자 푸는 것은 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돼가지고 혼자 문제를 풀려고 풀 정도가 되고 해설 보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것은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문제는 선생님하고 푸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리고 이해력이 습득도 가장 빠르고 이해력이 가장 빠르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출판사가 여러 개의 출판사가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를 지정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서 문제가 왔는데 거기는 횟수가 너무 적어요. 5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5년 차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뭐 문제 해봤자 5년 차로 200문제 54, 5, 20, 5, 4, 20, 20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해가지고. 그래서 양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요. 그래서 뭐 중개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데 공시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 하려면 트레이닝이 안 돼요. 5년치는. 그래서요, 적어도 7년 이상 10년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죠. 어차피 문제는 7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너무 적어가지고 하나는 안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조금 문제집을요, 좀, 양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론, 아까 얘기했나요? 개론도 문제집을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문제집을 선생님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10월 달까지 다 보는 걸로 좀 해달라. 그래서 개론이 왜 그러냐면, 개론은 문제집이 선생님들마다 너무 편차가 심해요. 개론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이철 선생님이 작년에 여기서 특강을 강의하기 전에 특강을 했고, 이철 선생님이 계속 여기 모의고사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뭐 다른 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문제가 워낙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문제집을 그냥 아예 좀 문제 수를 좀 많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전체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만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10월 달까지 볼 수 있는 문제집으로 그냥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3월 달부터 강의할 때 그걸 가지고 쓰면 안 되겠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7월 달 8월 달은 또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뽑아가지고 문제 풀이하면 되니까요. 똑같은 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봐야지 이것저것 보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보면 그 찌라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주면 볼 때는 다 적는데 집에 가져가 보면 그 정리가 사실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복사하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복사만 계속 했는데 가서 학생들이 집에서 잘 안 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문제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빨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얘기는 했기 때문에요. 아마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 뭐 금방 막 뚝딱뚝딱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드니까 아마 그분은 손가락을 10개로 쳐요. 워드를요. 그래서 금방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집이 아마 가장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하더라고요. 자요, 여기서 보면 이게요, 90년이죠? 90년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2010년이요? 2010년 이렇게요? 그럼 모두에서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되죠? 20년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이죠? 그럼 채권은 뭐다? 채권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요. 누구한테? 특정인한테 청구하죠. 특정인이 특정인. 자, 을이요? 갑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을이 갑한테요. 그럼 여기서요, 이 사람이 이제 20년 돼가지고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해야죠. 을이 갑한테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그럼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죠. 그럼 9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앞으로 1년 있으면 등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10년 안에 등기 청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진행하지 않는단 말은 이 사람이 2009년, 지금 20년이 되고 나서 9년이 흘렀죠? 그래도 여전히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점유를 뭐란다?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요, 몇 년이요? 10년. 10년 안에 등기를 청구해요.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침탈당했어요. 침탈. 그러면 점유를 침탈당했단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몇 년 안에 청구한다? 10년 안에 청구해야 돼. 그래서 2019년부터 10년이니까 2029년까지.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기서 시효 이익을 포기한다? 이 시효 이익의 포기가 좀 중요한데요. 포기하죠? 그러면 첫 번째, 즉시로 소멸해요. 당장 소멸해요. 즉시 소멸해요. 두 번째는요,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여전히 자주 점유가 되고요. 그럼 포기는 누구한테 한다? 포기는 정당한 권리자한테.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정당한 권리자한테 포기하지 아무나한테 포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요, 취득시는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니까, 아, 남의 땅 먹을 수 있나 보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만약 의리라고 해봐. 그런데요, 아, 여러분이 갑이라고 해봐. 갑. 내가요, 왔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20년간 당신 땅을 점유했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나한테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알았어. 앉아있어. 해가지고 뭘 가지고 있어? 몽둥이 가져오겠죠. 왜요? 머리통을 날려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뺏기려고 하겠어요? 남의 땅을.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긴장과 갈등과 싸움과 별의별 게 다 있겠죠. 별의별 막 증이 막 갖다 대고 또 그러니까 이걸 한번 먹으려면 보통 2, 3년 걸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걸리니까 어떻게 돼?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가지고 갑은 농사 짓지 말아 가서 말뚝 박아놓고 을은 또 말뚝 뽑고 말뚝 둘이 또 뽑고 박다가 또 둘이 또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진흙밭에 더 처박히고 별짓 다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을이란 사람이 뭐라냐 갑한테 너 어차피 소송 난 끝까지 간다. 그러면 너도 소송 비용 들고 나도 비용 들고 서로 손해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에 또 우리 어차피 또 농사 못 짓고 그러면 또 수익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런 거 일시손해 해가지고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차라리 그냥 나한테 등기해달라는 거죠. 그냥 매매했다고 치고. 그래서 뭐란다? 이 사람이 매수제의라고 그래. 매수를 제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20년 돼가지고 내가 당신 걸 사겠다는 게 아니고 너하고 나하고 소송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너 판다고 해서 계약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소송하면 소송 비용 많이 들고 또 일 못하니까 농사 못 짓고 수익 없으니까 그거 다 해가지고 2년치껏 해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 매수제의했다. 그렇다 해가지고 이것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일을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위에 한번 봐봐. 그 위에 보면 뭐라 나왔죠? 20년 됐죠? 등기 청구에 나오죠? 점유를 상기에 속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상실한다. 10년이다. 시효이익의 포기하면 즉시로 소멸한다. 완성 당시 줄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포기한다. 매수 제의한다. 그것을 포기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한 파트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그 밑에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기 좋게 하려고 밑에 지금 다 떼놨는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봐. 이 상태에서 봐. 이제 지금 여기 됐죠? 그럼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거기 다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20년 됐죠? 등기 청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이걸 병한테 팔아. 자기가 20년 돼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민을 갈 일이 있어. 그래서 을이요 병한테 이걸 판단 말이에요. 땅을 등기 안 한 상태에 있어.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병은 점유를 넘겨받았죠? 점유를 넘겨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 10년부터 자기가 점유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여기 90년부터 이 을의 점유를 승계해서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걸 아까 우리말에서 점유의 병합이다. 점유를 병합하면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요 병이 넘겨받으면 병이요 원칙적으로는 을한테 이미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이미 발생했잖아요. 이미 발생한 이 권리를 병이 직접 갑한테 나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이요. 그러고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아까 말했죠. 등기 청구는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구한테? 특정인. 을이 갑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병이 직접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못해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 을을 대위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봐봐. 여기서 직접 청구한다면 직접이란 말은 갑한테 뭐라 하냐? 갑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대위한단 말이 뭐죠? 대위한다. 을이 을을 대위한다 이 말은 병이 을을 대위한단 말은 원래는 을이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서 나한테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위한단 말은 1번 갑에서 2번 누구한테? 을 앞으로 등기해라. 을 앞으로 이 말이에요. 대위란 말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을한테 샀잖아요. 그러니까 3번 병이 뭐라 한다? 병이 을한테 너 나한테 등기해줘 이 말이에요. 이전 등기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위 을 앞으로 등기해달라. 대위 이렇게. 그래서 한번 봐봐요 거기요. 그래서 점유를 넘겨봤죠. 그러면 점유를 승계한 병은요. 병은 세 번째 줄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 못하고 을을 대위해서 그것만 딱 알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왔죠? 됐죠 이제? 자 이걸 이제 또 지워. 이제 또 지우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됐으면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됐으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청구권이라는 뭐가 있어?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취득쇼가 완성이 돼서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죠. 그럼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언제부터? 여기 처음부터 뭐래서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알겠죠? 언제부터요? 여기 90년부터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등기 청구만 했지 아직 미등기 아직 등기 안 했어. 아직 등기 안 했다고 을이. 그러면요,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 을이 갑한테 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 너 아직 등기 안 했지? 그러니까 그 땅 내 거야. 갑이 너 등기 안 했으니까 그 땅 내 거니까 나한테 땅을 이전해줘. 땅을 인도 청구 인도해줘. 또는요 손해배상 해줘. 손해배상. 너가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을은 뭐가 있어? 권리가 있는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를 해줘야지. 해주지 않고 돌려달라면 돼요? 권리와 의무가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봐봐. 갑의 집을 갑이요 을한테 팔았어. 을이요 잔금을 다 줬어. 잔금 다 줬는데 아직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등기는 며칠 있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잔금 받으면서 집도 다 넘겼어.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갑이한테 혹시 너 등기 됐어? 응, 아직 등기소 안 갔는데? 그러면 등기 안 됐는데 그럼 내 거네? 그럼 내가 다시 이사 갈게. 말이 돼 안 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 말하고. 이게 을이 20년이 딱 되면은 을은 매수인하고 똑같아. 잔금을 다 지급한 매수인하고 똑같다고. 등기를 청구할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긴다고. 갑은 집을 판 매도인하고 똑같아. 등기를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는 사람이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등기를 해주지 않고 아직 등기 없다 해서 인도청구 손해배상 부당이득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완성 후 등기 전에 아직 을이 미등기다. 두 번째 2번 갑은 을에게 토지 인도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그럼 우리가 20년이 완성이 되죠. 그럼 20년이 완성이 되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봐봐. 을이 등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1번 A 2번 갑이야. 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갑의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 3번 을이 20년 돼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의 등기가 무효인 거예요. 그럼 무효이면 등기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을한테 어떻게 갑한테 어떻게 가져와? 갑 등기가 무효인데.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배웠죠. 갑하고 A하고 중에서 지금 갑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하고 A 중에서 누가 진정한 권리자다? 그걸 뭐라고? 왜 A가 진정한 권리자다? 이걸 왜 A가 갑이 진정한 권리자? 뭐죠? A가 진정한 권리자다? 공신원칙은 뭐냐면 앞에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도 전대로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그게 공신원칙이에요. 지금 이건 공신원칙이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 아니에요. A가 소유자인데 갑이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했죠? 그래도 여전히 A가 소유자다. 왜? 등기는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고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효력 전송 요건이면은 전송이면 지금 A 이름으로 지금 전송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A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그런데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돼.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이 을은 뭐란다? 을은 A를 뭘 해서? 대위에서 갑 등기를 말소해. 1번 대위에서 말소해. 그러면 소유권이 누가 앞으로 간다? 등기가? A 앞으로 갔죠? A 앞으로? 그래서 A에서 다시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다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밑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이 더 어려워. 글을 읽는 게 더 어렵다고. 그림을 먼저 보고 먼저 이걸 암기해야 돼. 이것은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네.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뭐 이거 요약책 같은 거 보면 등기 청구 여기 취득시하고 공동 소유하고 법정 지상권은
너무너무 난삽하게 쓰여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것은 의의 요건 효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 취득시효는 저도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의의 요건 효과 했죠. 그래서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 취득시효는 뭐예요? 점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것만 다 보면 돼. 우리 지금 점유에 관한 거 다 본 거예요. 지금 이번 판에 뭐만 보면 돼? 등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 순서대로 점유 봤잖아요. 다 점유예요. 점유에 관한 거 다 봤죠. 이제는요 그 다음 장 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되어 있어. 그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드디어 100페이지예요. 알죠? 이제 반띵한 거예요. 자요 100페이지 봤어요? 자 그럼 보면 소유권 이전이라고 나와 있죠.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럼 거기 한번 봐봐. 거기 소유권 이전을 내놨으면 이제 이거 이제 간단하죠.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봐. 이번엔 등기만 보는 거야. 등기 갑이다. 여기 점유을이다 이 말이죠. 여기 모두 몇 년이죠? 20년이다. 20년. 그래 돼 있죠. 20년 여기서 뭐 나온다? 등기 청권이 나오죠. 이런 등기 청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이죠. 그런데 봐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죠. 그럼 병이 뭐가 된다? 등기가 넘어갔어요.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이 사람 뭐가 돼? 소유자죠. 소유권이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순서로 봐. 1번 20년이 됐죠. 그런데 2번 등기가 먼저 넘어갔죠. 그러면 3번 을은 병한테 물권하고 채권을 붙이면 누가 우선해?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문제. 대항하지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은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갑한테.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 갑한테는 자, 없어요. 자, 좋아. 우리는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지금부터 대항한다는 말을 설명을 해. 대항한다. 임대인이죠? 네. 내가 임차인이에요. 내가 보증금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네.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나는요, 을은요, 임차인은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요,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죠? 네. 대항력이 있으면 이 을은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수인, 건물을 산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즉, 을은 갑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걸 대항력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알겠죠? 대항한다는 말은 을은 갑에게 권리가 있어. 근데 그 권리를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장한다?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일단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받을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있는데 갑에게 받아도 되는데 갑에게 받지 않고 병한테 받을 수 있느냐? 대항력이 있다. 병한테는 못 받고 갑에게만 받아야 된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떠한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항력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을은 갑한테는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 알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러면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면은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한테만 주장한다? 갑한테만 주장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갑에게만 주장한다. 근데 지금 갑은 이미 병한테 등기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를 원래 해줘야 되죠. 20년 됐으니까. 그런데 을한테 등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 짜고 통정의 표시 몰래 자기 친구한테 너가 산 것처럼 해서 등기 좀 빼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가 돼서 어떤 이유로 무효가 돼서 등기가 다시 복귀가 돼. 복귀. 알겠죠? 복귀가 됐다 이 말이죠. 여기가 대항하지 못하는데 다시 복귀가 됐어. 복귀. 그러면요 을은 다시 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알겠죠? 그런데 등기가 복귀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넘어가서 다시 20년이 있어야 돼. 그걸 2차 취득시효라고 그래. 다시 20년. 그런데 병한테 또 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병이 또 청한테 또 팔아버려. 그럼 한 판 더 가면 돼. 몇 년? 또 20년. 가다가 열받으면 죽어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렇게 하면 간다. 쭉 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등기가 몇 년이 넘어갔냐? 20년이 지나서 넘어갔을 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 17년 만에 넘어가면 그럼 어떡할 거야? 등기가 17년 만에 등기가 넘어갔어. 그러면 17년 만에 넘어가면 을은 아무것도 없어. 을은 언제 권리가 생기냐? 갑한테 20년이 딱 돼야 돼. 19년 11개월 29일 23시 59분 59초 안 돼. 아무것도 없어. 딱 24시가 딱 돼야 돼. 그래서 딱 몇 년이 되면 20년이 딱 되면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245조 제1항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걸 법정채권이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20년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 넘어가면 그래서 이 병이요 집 땅 사가지고 을한테 뭐라고 그래? 와가지고 딱 봐서 땅 사고 또 갔더니 어떤 놈이 농사 짓고 있어? 물어보죠. 너는 어디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미안한데요 17년 동안 농사 짓고 있는데요 야 나가. 얘 나가야 돼 바로. 왜? 아무런 권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런데 17년 돼가지고 이놈이 땅을 샀는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3년 동안 여기를 와보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몇 년이 됐다? 3년 더 지나가지고 몇 년이 돼서 20년이 되죠? 그러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17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죠? 17년? 그러면 등기 청구 못해. 몇 년이 되면? 20년이 되면 등기를 청구해. 몇 년만 기다려? 3년만.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20년이 돼서 등기가 넘어가면 몇 년 기다려야 돼? 20년.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몇 년만? 나머지 기간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죠? 병은요 20년이 을이 20년 된 상태에서 등기가 넘어가면 20년간 여유가 있죠. 병은. 그런데 20년이 되기 전에 등기가 넘어가면 병은 여유가 있어 없어? 없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걸 몇 년부터 점유했냐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산점. 몇 년부터 점유했냐 이걸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산점. 지금요 을은요 기산점을 자기 멋대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90년에 점유했다 2010년 이렇게 해봐. 2010년 넘으면 다시 20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을이 뭐라 하냐? 나 그냥 92년부터 점유한 걸 할래 이렇게 얘기해. 그럼 92년부터 점유한 걸 할래 그러면 몇 년만 있으면 되죠? 2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병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산점은 자기 멋대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똑같죠.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년이든 30년 이러면 봐봐 30년 점유했다고 해서 등기를 청구한 것하고 20년 점유했다고 해서 등기를 청구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30년 동안 점유했어. 그러면 내가 90년에 점유해가지고 2020년까지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게 그거나 나 그냥 2000년부터 점유했다 해서 2020년까지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면은 기산점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 말이죠. 기산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변동이 있다. 갑에서 병으로 이렇게 변동이 있다. 변동이 있을 때는 내가 언제부터 점유했다. 이 기산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봐봐요. 소유권 2점 봐봐. 거기 나왔죠? 거기 나오면 보면 왼쪽 봐봐. 맨 왼쪽 봐봐요. 을이 지금 20년이 됐죠. 20년이 돼서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을이 갑한테 등기를 청구했는데 갑이요 을이 20년이 완성된 사실을 알고 동그라미 알고 알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겼다?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알면서도 병한테 팔아. 알면서도 그걸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 모르고 팔았다?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죠. 왜요? 봐봐. 남이 내 땅을 20년 동안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몰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내가 몰랐다는 것은 만약에 20년 동안 을이요 점유했다고 해봐.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단 말은 땅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 갑은 여전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땅을 또 팔겠죠, 병한테. 그런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을도요, 20년이 됐으면 빨리빨리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지. 자기 권리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그걸 처분했다고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을이 갑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말을 해서 청구했어.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 알면서 넘겼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 불행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왜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을은 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을이 만약에 임차인이면 무슨 문제가 된다? 타주 점유가 되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칸을 봐봐요. 오른쪽 칸에서 이제 을이요 20년이 돼가지고 20년 됐는데 갑이 병한테 먼저 팔죠. 1번 돼 있죠? 갑이 병한테 팔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물권이죠. 을은 채권이죠. 을은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2번이죠. 3번요. 어떤 이유로 병에서 소유권이 갑으로 다시 뭐가 된다? 3번 복귀가 되죠. 그러면 4번요. 을은 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어떡할까? 복귀가 안 되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것을 새로운 기산점을 삼아서 다시 몇 년? 다시 20년. 그것을 말한다. 2차의 취득쇼다. 이렇게 얘기하죠. 2차의 취득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병 봐봐, 병을 보면요. 갑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나요? 네. 갑의 배임행위에 뭘 했어?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적극 가담 무효죠? 네. 그러면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요.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병 등기를 일단 뭐라고? 말소하고 병이 무효니까 그다음에 다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3번 이 밑에 봐봐. 밑에 2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이 뭐가 됐다? 이전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2번 되어 있죠? 20년이 되기 전에 17년 만에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몇 년만 기다렸다가 3년만 기다렸다가 완성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있죠? 방금 얘기한 것까지가 정확한 가장 기본이요. 거기까지. 자 그럼 봐 이제 오른쪽이요 6번 봐봐. 6번 대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 청구권 되어 있어요? 그럼 봐봐. 대상 청구권이 뭐냐 봐봐. 대상 청구권 여기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은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요 등기죠. 등기가 갑, 점유죠. 점유가 을이죠. 그리고 지금 몇 년이냐? 여기 20년 지났죠? 20년. 그런데요 먼저요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1번. 그런데 갑이죠. 갑. 이 갑의 토지가요 갑이요 이것을 병한테 2번 매매에 매매 팔아버려.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죠.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은 그러면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행불능. 여기서 또 뭐가 나온다? 매매대금이 나오죠. 매매대금이 나오죠. 매매대금이요. 그러면 이 을은 뭐란다? 그럼 그 매매대금을 나한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대상청구라고 그래. 왜요? 원래 20년이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줬어야 되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께 되는 거죠? 을에게 되죠. 그럼 땅이 팔렸으니까 그럼 그 돈도 누구께 돼야 돼요? 을에게 돼야 되죠. 그래서 갑한테 그걸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상청구라고 그래. 그래서 대상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이행불능보다 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매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1번 등기 청구권 행사를 했는데 2번 매도가 됐다. 매매대금이 나온다. 매매대금. 그러면 매매대금 없는 그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돼 있어? 자 봐봐. 원래는 지금부터 설명을 해. 원래는 여러분요 매매하고요 수용하고 판례가 좀 달리 봐. 매매는 뭐냐? 매매로
여기요 20년이 됐는데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하겠더니 갑의 토지가요 병한테 뭐가 됐다? 매매가 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뭐 한다? 매매 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먼저 등기 청구를 행사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돼야 되죠. 이건 판례가 맞아요. 근데 수용하는 수용이라고 하는 판결에서는 판례가요 을이요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수용에는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는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어느 한 교수님은요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그런데요 왜냐면 수용할 때는 등기 청구를 행사가 없다, 매매는 등기 청구를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을이 아무리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갑이 그걸 병한테 넘겨버리면 갑의 처분행위는 적법이라고 해서 모르고 넘기면 적법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해서 적법이라고 했죠. 적법. 알겠죠? 적법이면 그 돈 누가 가져가겠어요? 갑이 가져가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등기 청구를 행사했는데 을이 병한테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를 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알고 넘겼으니까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돈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용에 대해서는 판례가요 등기 청구를 행사했다는 말이 없어도 이미 그런 것을 갑이 알고 있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지. 만약에요 갑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우리 2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갑의 땅이 수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 수용보상금 누가 가져가겠죠? 갑이 당연히 가져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이따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 보면 뭐가 나오냐? 수용은 내가 아무 말이 없다고 그랬지 그 말이. 그런데 문제 보면 다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를 행사했는데 토지가 수용된 경우 다 이렇게 나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등기 청구는 행사를 안 했다고 해봐 을이 갑한테. 그럼 아까 말했죠. 갑이 처분해도 적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 땅에 수용된 돈을 받아도 적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매매에서는요 뭐랬다? 등기 청구를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도한 경우는 대상 청구를 행사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는데 수용이 있을 때도 을이 갑에게 이미 등기 청구를 행사를 했거나 갑이 을이 20년을 완성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봐야지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앞뒤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풀어봐도 수용된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냥 뭐다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냥 수용이든 매매든 관계없이 등기 청구를 먼저 행사해야 된다. 왜? 문제도 그렇게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봐봐 5번하고 3번 4번하고 5번 봐봐 3, 4, 5 3번 4번 5번 이게 이제 뭐냐 5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거든요. 3번 4번은 다른 국가고시에 나오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을이고 이게 갑이죠. 근데 등기가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제3자가 돼. 이거 제3자. 이게 제3자가 됐을 때 을은 병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 을이 20년이 됐어 20년. 그런데 이걸 병한테 넘어갔는데 을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해됐죠 지금? 그럼 뭐냐면 누가 제3자인지 상속인. 갑이 죽었는데 상속받았어. 그럼 갑하고 병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땅이 원래 병 땅이야. 이 땅이. 근데 이 땅이 미등기. 그런데요, 을이 20년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려고 했더니 갑이 그걸 알고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 맨 처음 미등기였는데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했어. 그러면 어때요? 미등기였을 때도 원래 이게 누구 거죠? 병. 등기에도 누구 거죠? 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3번하고 4번이야. 미등기 봐봐. 미등기 똑같단 말이죠. 원래 갑의 땅에서 등기가 안 돼서 가로 등기면 돼 있죠? 20년 되고 난 다음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했어. 그 전에도 갑일 거고 등기하는데도 갑이죠. 둘이 똑같으니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넘어가도 밑에는요. 갑이 죽고 병이 상속인이죠.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갑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국가에서 나왔고, 여기요, 5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죠? 봐봐. 그럼 이걸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명의신탁 있죠?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가 있고,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가 있어. 명의신탁이 유효이면 해지할 수 있고요. 무효이면은 해지를 못해요. 알겠죠? 유효일 때 해지하고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 무효일 때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요. 등기가요, 이렇게 갑으로 되어 있고요. 점유가요, 을이에요. 을인데, 여기서 명의신탁이 해지가 됐어. 해지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해지가 됐다. 갑하고 병하고 명의신탁이 유효였다. 이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나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면은 갑은 뭐란다? 수탁자라고 하고요. 수탁자. 이 병을 뭐란다? 신탁자라고 그래요. 왜냐면 병이 갑한테 명의신탁을 했더니 해가지고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했다 이 말이죠. 해지하면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다시 찾아왔다. 그러면 여기 을이죠. 을이요. 을은 뭐다? 갑하고 을하고 중에서 보면 이 을은 제3자죠. 제3자. 그렇잖아요. 을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맨 처음에는 을이요. 20년을 점유할 때는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이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이것을요, 병한테 넘겨, 갑이 병한테 넘겨, 해지가 되겠어, 해지. 그럼 소유자가,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죠? 여기 보면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왔죠, 맨 위에요. 그러면 을은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10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 101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봐봐. 101페이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나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뭐냐면, 니은, 명의신탁이 해지가 돼, 해지 동그라미. 등기가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이전이 되면,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이전되면은, 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신탁자에게 등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꼴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맨 위에요. 7번 봐봐. 7번은 뭐라고 됐죠? 대상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 전에 써거기 매도 또는 수용, 매도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이행불능 전이란 말은 매도 또는 수용이죠. 수용되기 전에 바로 밑에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권을 뭐를 했어야 돼? 행사했어야 된다. 행사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시 100페이지 한번 봐. 맨 밑에 여기까지 뭐라 한다? 점유취득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이러면요, 이 점유취득시효는 되게 간단한데, 되게 간단해.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뭘 모르는데, 나중에요,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자,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 하나만 보고 이제 정리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죠? 이런 봐봐. 우리는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공신력이 인정 안 되죠? 그래, 내 앞에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나도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1번이죠? 1번 이렇게 갑이죠. 자, 2번요? 2번요? 여기 을이죠?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3번 병한테 팔고, 병이 또 4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걸 또 4번 정한테 팔고, 정이 또 6년 동안 또 가지고 있어. 자, 봐봐요. 이건 등기죠? 을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죠? 무효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병이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어. 그래서 병이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봐. 그러면 이 등기가 뭐죠?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 경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이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무효해도 뭐는 할 수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데 특별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등기의 공신은 인정되지 않는데 특별 규정이 있어, 특별 규정. 인정되는 거. 우리 민법에
민법에 있는 것 첫 번째가 뭐다? 107조에서부터 110조. 뭐가 있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통정할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어.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 봐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위조가 돼서 무효죠? 무효죠?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의 등기를 합해서 모두 몇 년이죠? 몇 년? 10년이죠? 10년간 뭐가 됐다?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은 10년간 등기 10년간 점유가 하게 되면 소유권이 취득해. 그걸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죠. 그런데 이 등기까지 합하면 큰일 나. 이 두 개만 합해야 돼. 이 사람이 위조했단 말은 이 사람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고 이 사람 무슨 점이다? 악의 점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하면 큰일 나. 병하고 정합해서 이 등기가 뭐다? 등기가 승계가 되죠. 앞 사람의 등기까지 합해서 10년이 되면은 소유자가 되는 걸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세 번째는요, 취소. 그럼 취소하죠. 취소를 하고요. 여기가 등기가 말소가 되죠. 그럼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선의일 때. 네 번째는 여기 뭐가 되죠? 여기가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고 여기가 말소가 되죠. 해제가 되고 말소. 그럼 어때요? 해제되기 전에는 뭐를 보문하고? 선악. 해제고 말소된 경우 누구다? 선이 이렇게. 그래서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 해제고 말소된 경우는 뭐다?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취소를 배웠죠? 취소하기 전후는 선의는 보호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별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특별 규정에서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점유가 뭐죠? 점유.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는 뭐를 해요?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는 무슨 점유라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평온한 점유. 그 다음에 무슨 점유? 공연한 점유. 여기까지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몇 년이죠? 몇 년? 20년이죠?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이다? 10년이죠? 여기다 뭐가 더 붙어요?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무과실 점유 이렇게. 자, 여기서 문제요.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선의 무과실은 뭐에 관한 거예요?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중요해. 알겠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점유에 관한 것이다 하지 않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할 때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때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되니까 자꾸 이걸 등기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주평온 공연 선의 점유까지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정의 입증을 해. 정의 입증을 하고. 그러면 이 정을 어떻게 한다? 10년이 되죠? 두 개에서 10년이 되죠? 10년이 되면 즉시로 소유자가 돼. 10년이 되면 즉시 소유자가 돼. 즉시. 알겠죠? 그런데요, 5번요, A란 놈이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또 가져왔어. 또 이 사람이 10년이 돼서 소유자가 됐는데 A가 또 등기소를 위조해서 또 등기를 가져갔어.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왜? 정의 왜 소유자다? 10년이 되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효력이 발생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을까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왜? 10년이 딱 되면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취득한다고 효력이 발생했잖아요. 그때만 정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되고, 정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A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는 한 여전히 정의 권리자이고, A는 등기가 위조가 됐으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의 여전히 소유자죠? 그럼 봐봐. 정의 그러면 위조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청구?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물권적. 왜 물권적? 소유자니까. 물권자가 하면 물권적이고 채권자가 하면 채권자가 아니에요. 여기 아까 우리 20년 됐죠? 20년 돼서 등기를 하면은 소유자가 되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돼서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죠? 등기하면 소유자죠? 그러면 이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니까.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다른 자에게 등기가 불법으로 이전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봐봐.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 취득시효 뭐라고 되어 있다? 등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을 보면 별 돼 있나요? 별? 뭐라고 했죠?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일 때는 취득시효가 절대로 안 돼. 우리가요 다른 것들 봐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는 유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를 가리지 않고 다 되지만 어떤 등기가 안 된다?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일 경우는 안 돼.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일 경우에는 안 돼요. 알겠죠? 그거 하나만 중요해.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는 취득시효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요. 의리 위조이고 병정이죠. 4년, 6년 합하면 10년이고 등기고 점유죠. 자조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고, 그런데 선의 무과실 동그라미 되어 있죠.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무 봐봐. 무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무가 다시 위조했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자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따라서 정이요 무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죠. 이때 등기 말소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 아니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도 우리가요 한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아까 말했죠. 취득시효는 다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다? 점유 취득시효. 알았죠? 10번 나오면 9번 반은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는 지금까지 2번인가 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알았죠? 거의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 뭐다? 점유 취득시효에서 났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